자, 교재는 305페이지입니다. 자, 기수식이. 자, 횡령죄는요, 미수범 처벌조항을 두고 있어요.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우리 시험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CF.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있죠. 이탈물 횡령죄는, 미수범 처벌조항을 두고 있지 않아요? 두 가지랑 꼭 좀 비교를 하시고. 자, 그런데 문제는요, 어떨 때 횡령죄 미수를 인정해 줄 수 있을까가 문제가 돼요. 자, 여기서 이제 학설이 나타나게 되는데, 표현설이 있고 실현설이 있어요. 우리 표현설은 불법 영득 의사가 외부에 표출되기만 하면 곧장 기수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수라는 것은 인정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다수설이고 판례도 그런 취지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은 전부 다 표현설 입장입니다. 이 판례도 마찬가지죠. 피해자 소유의 원사에 대하여 영득의사로 이 연사의 가공행위를 하였다면 하는 순간 외부 의사가 표출된 것이기 때문에 기수다. 이런 말이 됐어요. 여기서 이 알 필요는 없지만요. 이 원사가 뭔가요? 원사. 이 원사라는 것은 직물의 원료가 되는 시를 말해요. 연사라고 하는 것은 이 생실을 비누나 소닷가루에 담궈서 빼내면 이것이 연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가정용의 그 실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원사를 연사로 하는 순간 곧장 기수가 된다. 이렇게 받으시고 출제가 된 적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자, 실현설도 있어요. 실현설도 있는데 영득의사가 실현되면 기수, 실현 못되면 미수라는 입장인데 판례는 이 부동산일 때 보통 실현설을 취해요. 등기가 되면 기수, 등기가 못되면 미수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자, 밑에 판례 보시면 타인 소유 부동산을 보관 중인 수탁자가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라고 했을 때 밑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친다. 등기를 마쳤다 동그라미. 마치면 뭐가 돼요? 기수가 되는 거예요. 자, 밑에 판례 제3자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한 상태에서 계약금 세무 치시고 발각부탁을 했죠. 그러면 미수다 이런 말이지. 그렇죠? 착수 나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보고 있어요. 자, 이 밑에 두 번째 계약금 사건도 고시에서는 두 번 나왔습니다. 변시하고 사시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공무원 시험은 안 나왔는데 경찰 시험도 이제 나오겠죠. 받으시고. 자, 그 다음 자, 고의 외에도 영득죄니까 영득의사가 있어야만 됩니다. 자, 밑에 판례 보도록 하죠.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 동그라미 치시고 또 소유자의 이익에 반하여 동그라미 치시고 그러면 영득의사가 인정될 수가 있어요. 끊고. 근데 그것이 아니라 파란색으로 소유자 세무, 소유자의 이익을 쓴 것이라면 영득의사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고요. 역시 소유자 이익, 소유자 세무 치시고 됐어요? 자, 세 번째 판례. 영득의사를 하는 것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유기할 목적으로 뭐뭐 하는 것을 말하고, 그쵸? 사후에 반환했다, 또는 변상이나 표전했다 하더라도 기수입니다. 기수. 영의사를 인정한다. 항상 영득의사라는 것도 행위 당시에, 영득의사라는 것도 행위 당시에, 범죄 행위 당시에 갖고 있는 것을 말하지. 나중에 갚았다 하더라도 빠꾸 후진 없다 했어요. 그 다음 밑에도 사후에 동그라미. 했다 할지라도 공제한다 안 한다? 공제해 주는 것이 아니다. 횡령금액에서 갚은 것을 공제한 나머지가 횡령금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 다음 페이지. 자, 정치자금 얘기 나왔는데요. 요 필기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회사 자금이 있어요. 따라 적으세요. 이 회사 자금이 있는데 이걸 관리하는 사람이 이제 대표이사입니다. 이 대표이사가 이 돈을 어떻게 썼어요? 정치자금, 그 다음 선거자금, 따라 필기하시라 그랬습니다. 그럼 비자금을 조성했다.
이러한 형식으로 기부를 했다는 거예요. 이 기부한 것이 이런 용도로 썼다는 겁니다. 이 회사 돈을 가지고. 자, 이것이 횡령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될 수 있어 없어요? 우리 판례는 요게 될 수가, 요게 횡령이 될 수가 있고 횡령이 안 될 수 있다. 이렇게 나눠서 보고 있어요.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판례가. 횡령이 되는 것은요.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 대표이사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했다면 횡령이 된다 보고 있지만, 자, 회사 개인이 아니라 개인이 이익을 도모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이익을 도모했다. 플러스 그리고 그것이 그 액수가 합리적 범위, 합리적 지워야 되겠네요. 합리적 범위 내에 들어오게 되면, 다시 한번, 개인이 아니라 회사의 이익을 도모했다든지 그 범위 안에서 쓴 것이라면 횡령이 안 된다는 취지로 해설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다 알아두셔야 돼요. 자, 볼게요. 자, 밑에 보시면 자, 검은색으로 정치자금 밑줄 그시고 밑에 판례도 선거자금 밑줄 그시고 밑에 판례도 비자금 조성 밑줄 그시고 됐어요? 자, 올라가시고 안 되는 것이니까 세무 칩니다. 자, 회사 이익에서 회사 세무 치시고 그 다음 범위 내 세무 치시고 그럼 제가 안 돼요. 또 밑에도 회사 이익 세무 치시고 따라 적으세요. 범위 내 세무 치시고 안 돼요. 그러나 빨간색 들으세요. 그게 아니라 후보자 개인 동그라미, 다른 목적 동그라미, 그랬다면 횡령이 돼요. 자, 밑에도 개인 동그라미, 그 다음에 다른 목적 동그라미, 그러면 횡령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또 밑에 비자금 조성 사건 나와있지. 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동그라미. 또 개인적인 용도, 착복할 용도를 썼다면 뭐예요? 영득의사가 인정되는 것이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법인의 운영자금, 법인을 위해서 썼다면, 그렇지? 세무 치시고, 또는 장부상의 분식, 장부상으로만 이렇게 가릴 정도로만 썼다면, 발견하기 곤란하게 할 정도로 장부상으로 숨겨놓은 것에 불과하거나, 또는 법인의 운영자금을 썼다면 횡령이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세무 증서는 안 됩니다. 각각 정리를 해두시고, 자, 밑에 횡령이 되는 거 볼게요. 자, 검은색 뜨시고요.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었다 밑줄 그시고 밑에도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었다 밑줄 그시고 됐어요? 자, 근데 그 돈을 어떻게 썼습니까? 용도 외 동그라미. 그러면 횡령이 돼요. 설령 이 용도가 회사를 위했다, 누구를 위했다 필요 없어요. 탈락. 또 밑에 결과적으로 이 결과적으로만 믿지 말아요. 항상 행위당시를 걷다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본인을 위한다. 본인 세무 뒤집고 필요 없어요.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은 반드시 그 용도로 써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용도 의뢰 쓰는 순간 무조건 뭐가 돼요? 횡령죄가 되는 거예요. 밑에 또 나왔죠. 3번에 회사를 지출한 지출 이해 용도, 이해 동그라미 치시고 바로 그 즉시 횡령죄가 되는 것이다. 자, 밑에 빨간색으로 정부 출연금 동그라미, 보조금 동그라미 전부 다 뭐예요? 이것이 바로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이에요. 정부 출연금, 보조금 전부 다. 그 돈을 어떻게 썼다는 거예요? 임으로 써버렸다든지,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든지, 밑에 보조금을 엄격히 제한된 자금이 나오죠. 그 보조금을 쓰게 되면 그게 설령 누구를 위해 썼다든지 간에 자기 자신을 위해 한다든지 또는 경비 부족을 메우기 위해서 경비 부족을 메우기 위해 썼다든지 이런 말 나와도 전부 다 뭐가 된다? 횡령이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밑에 5번 잘 받으세요. 보조금을 자기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보조금 메우기 위해서 썼다 할지라도 뭐가 돼요? 횡령죄 되는 거예요. 핑계가 없어요. 핑계 되면 안 돼요. 무조건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면 바로 그 용도로만 써야 되는 것이지
다른 용도로 쓰게 되면 무조건 횡령죄 돼요. 자, 다음 페이지. 자, 교비회계자금이면 그래. 교비회계자금이 빨간색 교비회계자금 동그라미. 밑에 교비회계 동그라미. 교비회계 동그라미. 교비회계 동그라미. 그쵸? 교비회계자금을 각 학교 법인의 교비회계자금을 다른 학교 법인으로 쓰게 되면 횡령죄가 돼요. 이 횡령죄가 바로 옆에 나와 있듯이 용도가 아주 엄격히 제한된 자금이에요. 그래서 갑 학교의 것을 을 학교로 바꾼다든지 다른 용도를 쓴다든지 또는 공사대금을 거실 확장 공사, 인테리어 공사를 한 다음에 그 공사대금을 교비회계자금을 공사대금 썼다는 거예요. 그럼 돼요? 안 되지. 교비회계자금을 법인회계를 썼다든지 갑 학교 법인의 교비회계자금을 다른 학교 법인으로 썼다든지 그러면 횡령죄가 돼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 유치원이 있고 초등학교가 있고 중등학교가 있고 고등학교가 있고 대학교가 있고 밑에 대학원이 있고 그럴 때 이게 뭐예요? 이게 같은 법인이란 말이에요. 같은 학교 법인. 같은 학교 법인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여기서 이 유치원이 장사가 잘 된다 해서 물론 고등이 허걱대요. 그럼 이렇게 보조금을 학교 교비회계 자금을 회계 자금을 전용하면 돼야 안 돼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횡령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11번 볼게요. 11번에 뭐가 나옵니까? 감정평가 법인을 위해 보관 중이던 돈을 요 돈을 어떻게 썼다는 이거예요. 비자금을 썼대요. 횡령죄 되는 거죠. 그 다음 이사장이었던 자가 학교 법인이 부담하던 그 부의 부채가 뭔가요? 이 부의 부채가 뭔가요? 부채는 뭔지 알죠? 부채는 빚이잖아요. 이 부채는 빚을 말하는 거 아닌가요? 그럼 부회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부자가 무슨 부자인가요? 이 장부할 때 부자 아닌가요? 장부에 있지 아니한 장부 바깥에 있는 빚, 부의 부채 아시겠어요? 장부에는 기재하지 않았지만 빚이 있긴 있는 거예요. 장부에 적지 아니한 빚을 이 이사장이란 사람이 자기 돈으로 썼어요. 자기 돈으로 갚았어요. 갚고 난 다음에 갚고 났으면 돈을 받아야 거 아니에요. 자기가 뭐 기부천서도 아니고 그렇죠? 그 돈을 양도성 학교법인 소유의 양도성 예금 증서를 이게 학교 돈이잖아요. 이것을 엄할인에 대한 담보로 제공받았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뭐다? 영득의사가 인정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나오네요. 그 부의 빚, 장부 바깥에 있는 그 빚은 학교법인이 승인한 게 아니에요. 승인해 놓은 법이 아니에요. 지 멋대로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지만 지가 그 돈을 일부러 해서 제가 이렇게 횡령하기 위해서 이사장이 자기가 만든 걸 수 있잖아요. 장부상으로 가상의 것을 만든 것일 수 있잖아요. 학교법인이 승인한 것이라면 되는데 승인을 안 했단 말이에요. 이건 승인 안 한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자기가 이렇게 돈 갖고 지가 학교 돈을 막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의사에 반해 쓴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다? 횡령죄가 된다. 이 말이에요. 됐죠? 그래서 부의 부채를 이사장이라는 사람이 자기 돈으로 갚고 그 돈을 학교에 있는 돈으로 자기가 받았다라고 했을 때 학교 돈을 나오죠? 이 학교법인 소유 양도성 예금 증서를 엄할인에 대한 담보로 제공받았다는 말은 자기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돈을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다라고 했을 때 이 부의 부채가 학교법인이 승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가 학교법인 이사에 반해서 이 돈을 가져간 것이기 때문에 횡령죄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밑에 보면 학교 그러면 회사 돈이잖아요. 그쵸? 회사 돈을 어떻게 써요? 쓰긴 썼는데 빨간색 증빙사료를 제시하지 못해요. 그리고 설명도 못해요. 그러면 횡령죄의 고의가 있다. 불법응대사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것이 17년도 승진에 나왔어요. 자, 밑에 비자금을 역시 이용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합리적인 설명을 쓴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역시 횡령죄가 본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요 두 가지 판례에 CF 비교되는 판례가 이제 후수를 할 거예요. 나중에 뒤에 나옵니다. 요 비교가 어떻게 되는지 잘 보셔야 돼요.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횡령으로 가면 안 돼요. 일단 이 어기는 판례들은 횡령이 되는 판례예요. 뒤에 안 되는 판례가 나올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자, 조합장이 이 개인을 위해서 형사사건의 변호인을 설명하게 되는데 재건축 작업의 남의 돈이잖아요. 재건축 조합의 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조합 돈이지 자기 개인 돈이 아니잖아요. 이것을 빨간색으로 자신의 변호사 비용으로 썼어요. 횡령죄. 밑에도 요 회사 자금 나오네요. 요 회사 자금 나오죠. 이 회사 돈을 가지고 함부로 자기 개인 변호사 돈을 썼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밑에 법인 자금, 밑에 회사 자금의 돈을 빨간색으로 개인적인 변호사 비용으로 썼어요. 밑에 변호사 비용으로 썼어요. 무조건 다 뭐가 돼요? 다 회사 돈을 가지고 자기 개인 변호사 비용을 쓴 것은 전부 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판례 전부 다 뭐가 돼요? 횡령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심할 것이 있어요. 세 번째 줄에 이 자기 개인 변호사 비용을 썼다라고 했을 때 이사 측이나 대의원의 승인을 받았어요. 승인 받았다 할지라도 이퀄 돼지꼬리. 이것은 횡령죄 된다. 또 밑에 결의가 있든 관계없이 횡령죄 된다. 밑에 그 변호사 비용을 쓰는 것이 관례다. 관례 세무 돼지꼬리. 그 밑에 또 단가요? 이런 말 나오면 그래도 횡령죄 된다. 아시겠죠? 자, 안 되는 거. 자, 파란색 드시고. 앞에서 풀었죠? 소유자 이익을 있었다는 것은 횡령이 안 된다 했고, 또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또 부합하는 자료가 있어요.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쓴 사람이. 그러면 횡령 안 되고요. 자, 비자금이 일반 자금 속에 은닉되어 있었다 할지라도 이 비자금 자체가 장부상의 분식, 세모라 속한다면 영득의사가 안 된다. 이 분식 설명 한번 했을 텐데요. 이 분식 제가 사기죄 할 때, 자, 이 분식이란 말 나오면 이 분자가 꾸밀 분자, 가로 분자, 꾸밀 식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분식은 1번 사기는 된다. 그쵸? 그렇게 배우죠? 그렇게 배웠죠? 근데 분식은 횡령은 안 돼요. 횡령은 되지 않는다. 두 가지 비교해서 공부를 해두시고. 이 분식이 뭐라고요? 이 분식이라고 하는 것은 은닉을 말해, 은닉. 장부에 숨겨뒀다, 은닉. 숨겨둔 것인지 내가 취한 게 아니잖아요. 어이? 이 분식은 뭐다? 은닉에 속한다, 은닉. 은닉에 속하는데, 이것은 발견하기, 곤란하기. 발견하기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이겠지. 내 호주머니 찬 게 아닌 것이기 때문에 횡령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4번에 부외부채, 부외세무, 부외거래 시스템 할 때 부외세무. 요것은 역시 횡령이 되지 않는다. 장부상의 직원들의 봉급을 인상한 것처럼 하여 실제로는 종전과 같은 액수를 지급하면서 그 장부 바깥에 있는 빚을 갚았어요. 이것은 이 빚 자체가 회사가 승인한 빚이기 때문에 회사 채무를 변제한 것이므로 횡령이 안 된다. 그러니까 횡령이 되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이 두 가지는 회사의 채무를 갚는데 사용을 했기 때문에 횡령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빚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가 승인한 거예요. 승인한 빚이기 때문에 횡령이 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그러나 앞에 나와 있죠. 여기
요 부에 붙였던 요 부채는 방금 말씀드렸지 회사가 승인한 게 아니에요. 승인한 빚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빚 갖고 회사 돈을 가져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요 판례랑 비교하시고요. 이 빚은 회사 승인한 빚이 아니고 그 다음 페이지 나오는 빚은 요 두 가지 빚은 회사가 승인한 빚이기 때문에 횡령이 안 되고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자, 회사에 대해서 개인적인 채권을 갖고 있던 대표이사가 회사 소유 금전으로 자기 채권, 이 자기 채권 변제에 충당했는데,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했는데, 그 이유는 이 개인적인 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개인적인 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유효한 것이므로 횡령이 되지 않는다. 설령 이것이 대표이사가 승인 없이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이건 자기 채권을 변제 충당한 것이기 때문에 횡령이 되지 않는다. 이것도 기출된 적 있어요. 지금 무슨 말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변제기에 달한 자신의 채권 변제에 사용한 돈 땡땡. 그래서 변제할 돈을 변제한 거예요. 변제할 돈을 변제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다? 횡령이 되지 않는다. 즉, 이 대표이사란 사람은 이 사람 무슨 사람이에요? 이중의 지위를 갖고 있어요. 이중의 지위. 두 가지 지위를 동시에 갖고 있는 사람인데요. 어떤 지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대표이사의 지위도 갖고 있지만 이 사안에서는 플러스 자기 개인적인 채권자, 개인 채권도 동시에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채권을 행사했다 할지라도 횡령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판례들 나오죠. 자, 파란색으로요. 주금 납입 세무. 마친 직후 인출했다. 이것은 횡령 안 돼요. 가장 납입 세무. 바로 인출했다라고 했을 때 횡령이 되지 않아요. 이거 아주 중요한 판례예요. 자, 이 주금 가장 납입인데요. 주금을 가장 납입했다. 자, 쉽습니다. 가장 납입했다. 가장 납입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가장 납입이란 말은 뭐다? 실제로는 납입한 적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가장 납입이니까. 실제로는 납입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주금은 회사 돈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납입을 안 했으니까 한 번도 이건 회사 돈이 된 적이 없어요. 회사 돈이 된 적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이 돈은 내가 대표이사는 회사 돈을 보관자도 아니고 타인 사무 처리자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결국 횡령도 되지 않고 배임도 되지 않는 거예요. 다 무죄인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횡령죄이니까 횡령죄 판례가 나오지만요. 배임죄 하면 배임죄 판례 또 한 번 나와요. 그래서 결론이 뭐다? 결론이 이거예요. 결론이 주금을 가장 납입했다. 이런 말 나오거나 또는 납입 가장 했다. 이 가장 이런 말 나오면 1번 횡령죄 안 돼요. 2번 배임죄 안 돼요. 그러나 되는 게 있어요. 되는 게 세 번째인데 뭐가 되냐면 공정증서, 원본 등 부실기재죄 이건 돼요. 이 상업등기부는 어떠냐? 상업등기부. 여기 이제 상업등기부잖아요. 그러면 등기소에 가가지고 등기를 회사 법인 등기를 내야 되잖아요. 법인 등기를 낼 때 그 법원에서 근무하는 등기소 직원을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불실기재죄가 돼요. 그건 형법상이에요. 형법상에. 됐는가요? 그 다음 되는 게 또 하나 있어요. 이걸 금지하는 것이 바로 상법에 보면 납입가장죄라고 있어요. 납입가장죄.
여기 상법에 628조에 나오는데요. 거기 납입가장죄로 처벌돼요. 근데 형법 문제에서 납입가장죄를 물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물어본다면 요 세 가지 갖고 물어봐요. 전부 다 판례가 있어요. 그냥 바로 외워버리세요. 횡령 배임 안 된다. 원본 부실기죄는 된다. 이런 식으로 외워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 죽음 납입이라는 말만 나오면 마지막에 횡령이 안 된다. 이것도 횡령이 안 된다. 이렇게 받으시면 돼요. 중요한 판례들. 자, 8번 보시면요. 8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창건 1에 권한이 부여됐다는 거예요. 처분 권한이 부여됐기 때문에 횡령되지 않지. 그 다음, 학교 교육시설에 필요한 시설, 경비 등과 같이, 원래, 잘 보세요. 원래, 교비회계 자금으로 속할 수 있을 항목에 대해서 교비회계 자금을 썼어요. 근데 원래 교비회계 자금이라는 게 제가 아까 말했어요. 이게 뭐라 그랬어요? 용도가 정해진 거, 특정된 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이 돈을 어떻게 썼다는 거예요? 원래 쓸 수 있는 월비의 교비회계 자금으로 쓰여야 할 돈을 쓴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썼다는 거예요. 제대로 쓴 것이므로 영득이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그냥 예비비는 예비비일 뿐이에요. 예비비를 썼다 해서 예비비는 원래 전용하라고 쓴 거예요. 예비비는 원래 전용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게 예비비인 거예요. 그래서 예비비를 쓴 것은 횡령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기관 판공비, 회의비, 역시 회사 용도로 회사를 위해 쓴 것이기 때문에 예비비를 이거 뭐예요? 회사를 위해서 위해서 쓴 것이기 때문에 이건 횡령이 되지 않는 거죠. 또 그 돈이 긴급을 위해 쓴 거다. 간격을 메우기 위해서 쓴 것이다. 안 돼요. 또 필요 경비 때문에 쓴 거. 경비 부족을 메우기 위해서 썼는데 필요 경비 때문에 쓴 것이다. 안 돼요. 형님. 또 이 금고 이사장이 쓰긴 썼는데 사무실 운영비가 부족하다는 또 요거 밑줄 가볼까요? 요것이 반영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반영이 되어서 이것을 반영이 되어서 사무실 운영비를 썼다는 거예요. 라고 하는 것은 안 돼요. 이 사건도 의심되는 부분이 있긴 해요. 이 딸 명의로 개정되기 때문에 의심스럽지만 직원들한테 다 수사관들이 물어보니까 전부 다 직원들의 요청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이 돈을 사무실 운영비를 썼다라고 하는 것이 반영이 되었으므로 횡령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자, 위임하였다 세무, 승낙했다 세무, 동의했다 세무. 그러니까 의사에 반해서 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횡령죄가 되지 않고요. 다툼이 있었는데 이것을 잔존채무가 믿었다는 것을 믿고 했다라고 했을 때도 안 되고요. 자, 이 17번 보세요. 출제된 적이 있어요. 자, 법인의 이사를 상대로 한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이 났어요. 그러면 이사 집행정지니까 이 이사가 일을 할 수 있어요? 정지당하니까 회사 업무에 지장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다퉈야 될 거 아니에요. 빨리 다퉈서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가처분에 대항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 경비에서 이 소송비용을 썼다 할지라도 그건 필요한 것을 쓴 것이기 때문에 횡령이 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 판례랑 앞 페이지에 나와 있는 판례랑 비교 잘하세요. 기출된 적이 있어요. 자, 18번 가볼게요. 자, 회 자금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된 것이 아니다면 그게 그 용도 외를 썼다 할지라도 횡령이 되지 않아요. 이건 가능하죠. 이건 CF.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면 이것을 용도 외로 썼다. 그러면 뭐가 돼요? 그건 횡령이 되지. 그러나 이것은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횡령이 안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게 선박, 건조, 건수, 선수급이라는 거야. 밑에 출장비라는 거야, 이거. 이 두 가지는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밑에 다른 용도를 썼다. 밑에 사무실 구입비 이런 것처럼 용도 외를 썼다 하더라도 횡령이 되지 않는 거예요. 됐어요? 그 밑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밑에도 판공비 세무. 이 판공비 역시 마찬가지로 판공비 세무, 조합활동비 세무.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묶으셔야 되겠네요. 18번부터 20번까지 묶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행방이나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증빙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밑에도 사용처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앞에 증빙서를 제출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횡령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랑 앞에 나와 있는 앞페이지, 뭐 비자금 얘기 나와 있잖아, 그치? 그 판례랑 비교하셔야 돼요. 그게 몇 페이지인가요? 요것을 몇 페이지랑 비교하라는 거예요? 페이지 307, 13번, 14번과 비교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몇 번이랑 비교하셔야 되는 거예요? 페이지 308, 15번부터 19번까지랑 비교하셔야 돼요. 그쵸? 자, 그 다음 21번. 21번. 이건 최신 판례 같은데요. 자, 횡령죄에서 영득의사는 뭐뭐를 말하고, 두 번째, 피고인이 피해자 휴대전화를 보관하면서 임의로 사용했다. 응? 자, 휴대전화 보관했대요. 타인 소유 자기점이죠. 타인 소유 자기점이고, 이때 휴대전화를 타인 소유 자기점이잖아요. 근데 파란 펜으로 임의 사용 세무, 임의 사용 세무만 갖고서는 우리 판례가 뭐라 봤어요? 조리상 보관계, 조리상 보관관계. 이건 뭐다? 이것은 나오네요. 옆에 조리상 보관 관계는 있지만 플러스 임의로 사용한 것만 갖고는 불법 영득의사가 없어서 뭐가 된다? 횡령이 되지 않는다. 요 판례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만약에 이 판례는 조리상 보관 관계를 인정했어요. 인정했지만 영득의사가 없어서 안 되는 판례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조리상 보관 관계도 없다라고 하면 틀려요. 자, 죄수관계 여러 개, 위탁관계 여러 개라는 거예요. 여러 개의 위탁관계니까 개수는 수개의 횡령죄 되는 거지. 근데 행위가 몇 개래요? 행위가 한 개래요. 한 개니까 상상적 경합이지. 그쵸? 그 다음 자기점이니까요. 횡령죄만 되죠. 그쵸? 또 명의신탁이니까 자기점이 아닌가요? 횡령죄만 되는 거예요. 기망행위를 했다 해서 거짓말 했다 해서 사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횡령죄만 되는 것인데 아주 중요하죠. 자, 밑에 타인을 위해서 금전 등을 보관하고 있는 자가 개인 용도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썼는데 그 돈의 일부를 되돌려받는다. 되돌려받는 거? 그걸 뭐로 봐요? 횡령죄로 봐요. 그러니까 되돌려받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기 호주문에서 돈이 나갔다가 들어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돈이 나갔다 들어오는 것이 바로 임의 처분했다. 그거는 거예요. 타인 소유 자기점인 돈을 막 쓰는 것은 횡령죄. 자, 그 다음 횡령죄하고 배임중죄는 보복을 달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합범이 돼요. 자, 밑에 나오네요. 죽음 납입 사건. 죽음 납입으로만 나오면 횡령이 되지 않는다. 그 돼 있어요.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